안녕하세요. 창성고 3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크리스트교의 발전과 교환권의 확대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019년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고 한번 봅시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파문당한 황제 나오네요. 파문당한 황제라고 나오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 강의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와 관련된 거예요? 간호사구력. 누구와 누구 사이? 그레고리우스 7세와 하인리 4세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대립을 했다라고 했습니까? 서인권 문제로 대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쭉 한번 읽어봅시다. 토스카나 지역의 성주 마틸데에게 교황과의 화해를 주선해 달라고 간청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이 사건부터 보름스 타협이 이루어지기까지 보름스 협약 타협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나요? 보름스 협약 연도 여러분 기억 요거 정도는 선생님 기억을 하라 했는데 1122년도에 일어난 보름스 협약으로 서인권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는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서인권을 교황이 가져가면서 교회가 세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2세기 일인데 13세기가 되면은 교황권이 최절정에 달하는 시기, 절정점을 찍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퇴를 해야겠죠. 그래서 교회의 대분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카노사의 굴욕부터 보름스 협약 사이의 일을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잉글랜드에서 노르만 왕조가 개창이 되었다. 잉글랜드에서 노르만 왕조 개창한 사람은 윌리엄 1세 일인데 요거는 11세기 일이에요. 11세기. 그 다음에 존 왕이 대현장 마그나 카르타를 승인한 거는 13세기. 그 다음 클린이 수도원에서 교회 개혁 운동이 시작된 거는 10세기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4세가 황금 문서를 발표한 것은 14세기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거쳐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는 거는 예루살렘 점령한 거는 십자군 전쟁과 관련된 건데 십자군 전쟁도 1차부터 많이 일어났을 때가 그 9차까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언제 십자군인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1차 십자군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차 십자군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일어나나요? 여기서 회의에서 결정했잖아요. 클레르몽 공의회. 지난번 문제와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지금 19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분 보면은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연표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는 이제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보름스 협약 같은 경우 12세기 일이다.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거는 1099년에서 11세기 일이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레르몬 공의회, 그 다음에 1차 십자군, 그 다음에 보름스 협약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쭉쭉 나열을 한 번씩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들도 그 사이에 끼워서 여러분이 연표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연도를 한번 적어줄게요. 한번 봅시다. 노르마 왕조가 개창되었다라고 하는 연도는 1066년이고 마그나 카르타 승인은 1215년. 그 다음에 이건 10세기 초, 14세기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강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주제인데 아퀴나스 신학대전 편찬 목적을 알아본다. 2모듬 땡땡땡 3모듬 이슬람 문화와의 교류를 살펴본다.
문화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 중세 유럽이라고 했으니까 중세 유럽 문화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만우법전은 우리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이거는 굽타 왕조라고 해서 인도 우리 배울 때 하게 될 겁니다. 고딩 양식은 언제예요, 여러분? 고딩 양식. 우리 흔히 고딩 양식이라고 하면 12세기 첨탑, 그 다음에 스테인드 글라스. 여러분 아나요? 스테인드 글라스. 교회,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한 유리 같은 걸 창문에 많이 붙여놨잖아요. 거기로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게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첨탑은 뾰족하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 얘기하겠죠. 지붕 관련돼서.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십자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원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그리스 건데 이 중세 시대를 겪으면서 굉장히 유럽이 침체를 하게 되면서 이 그리스 문화가 이슬람에서 오히려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부흥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유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중세 시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스콜라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리니의 수도원 개혁운동.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성직자들이 부패를 하게 되면서 이 수도원 중심으로 이 썩어 빠진 것을 바꿔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클리니 수도원 개혁 운동이고 10세기 초부터 일어나게 되는 정화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세와 관련된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대학, 파리대학, 볼로냐 대학 나오는 거 역시도 중세입니다. 중세. 그래서 정답 아닌 거니까 정답은 1번이고 이 나머지는 중세 문화와 관련된 선지들의 설명이니까 잘 알아놔야 되겠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것도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고딩 양식 굉장히 중요하고 스콜라 철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원의 개혁운동도 중요하고 대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선지들과 연관해서 중세 문화를 잘 기억을 해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에 문제 봅시다. 작년 수능 문제네요. 황제 레오 3세라고 나옵니다. 레오 3세. 칙령을 발표했다라고 나옵니다. 불멸의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다. 성화를 그리는 행위는 신성모독이다. 희생, 제의를 포함한 모든 이교적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마라 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거잖아. 이걸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스러운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신성모독이다. 신의 모습조차도 그리지 마라 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성상 파괴령과 파괴령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성상 파괴령은 뭐예요? 성상금지령이죠. 성상금지령. 성상을 만들어서 포교를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냐? 성상은 진정한 신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물건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또 막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도교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금지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성상 숭배 금지시킨 거는 비잔티움 제국이죠. 이 사람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로마 교회에서는 포교에 이게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라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성스러운 모습 같은 것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금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동쪽에 있는 동로마 교회와 서쪽의 이 교황과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동서 교회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비잔티움이 있는 지역이 동쪽이고 로마 교회가 있는 쪽이 서쪽인데 이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교황의 아비뇽 유수를 초래한 거. 아비뇽 유수는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앞에
단원에 설명할 때 이 아비뇽 유수 나오면 이거는 프랑스 필립 4세와 누구 사이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 보니파키우스 8세가 과세, 세금 내는 문제, 과세 문제로 대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보름스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기는 뭐예요? 서인권 문제죠. 서인권. 그 다음에 트리엔트 공의회는 우리 뒤에 배우게 될 건데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때 가면은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리니 수동 교회개혁 운동을 촉발한 거는 교회 부패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의 부패.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부정부패, 뭐 타락 뭐 이런 게 있는데 뭐가 주로 있었냐면은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직 자리를 매매하는 거지. 성직 매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조금 암기를 요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아비뇽 유수, 그 다음에 종교개혁, 서인권 문제, 성상 파괴령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계사는 흐름을 놓치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흐름 안에서 그 다음에 주제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